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올렸던 주식 강좌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추석 전에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일 날은 절대로 주식을 사지 말고 관망을 하거나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전 세계 증시는 모두 1% 가까이 급등을 하였으나 한국만 오늘 보합 수준으로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상하이라던가 혹은 일본은 1% 이상 급등을 하였고 달러라던가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도 내렸고 불안 요소 같은 것도 없었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원래 관세를 25% 부과를 하기로 했었으나 이게 10%로 인하가 됐고 그리고 또 이미 알려진 소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계기로 더 주가가 다른 나라는 상승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이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현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향 가는 길에 부모님한테 떡값이라도 드릴 수 있게 보통 이럴 때 인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나라 지수는 0.02%가 내렸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상승은 202 종목, 하락은 630 종목,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보합 수준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304 종목, 하락이 895 종목, 상당히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경협주라던가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같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샀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팔았다고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하는데 이거는 오늘 매매를 해보신 분은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위에 호가에 개인이 사기 힘든 어마어마한 물량을 쌓아두고 기관과 외에는 이 밑에서만 삽니다. 그러면은 위로는 올라갈 확률이 적고 거기다가 또 추석까지 남겨 있으니까 개인은 그냥 밑에다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은 밑에서 사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관과 외인이 양매수로 잡히고 개인은 매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도 개인이 팔아서 주가가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얘네는 위에서 안 사고 만약에 위에 걸었던 물량을 누군가 샀다면은 반대가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되고 개인은 산 걸로. 그렇지만 지금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지가 알아서 저절로 주가는 빠집니다. 그런 전략을 매년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추석 전날, 이틀 전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날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셔도 알겠지만 추석 끝난 다음에 3차례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고 6차례 급락이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 뜻은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을 정하는 FOMC 회의가 9월 25일 날이 있습니다. 9월 25일. 그러면은 이 날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조금만 흔들려도 그래서 여기서 0.5%씩 3번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 이상 찍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증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세도 매우 약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하면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도 똑같이 약합니다. 단 오늘 이렇게 기관과 외인이 양 매수가 들어오면은 목요일 날이라던가 수요일 날 잠깐 단타 형식으로 아침에 살짝 상승을 주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다 팔아버리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금요일 날 쭉 양매수를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그 추석 기간 중에 글로벌 증시가 좋았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그 전날에 밑에서 샀던 물량을 추석 끝나고 팔아서 오히려 우리 증시가 내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어떻게 증시가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반대로 역배팅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반대로 잃을 확률이 높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껌을 붙여놨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거나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밑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안 가는 종목들은 지금 계속 안 갑니다. 연중 최저치를 달리는 종목들은 계속 안 가고, 오늘도 보시면은 한국전력은 또 연중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전기 수요 급증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세 인하, 당연히 적자폭이 확대가 되죠.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은 커지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또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연중 최저치로 계속 횡보하면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종목을 이번 정권에 산다면 이번 정권 말이나 사야지, 아직 3년 넘게 남았는데 지금 사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주식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올라갈 일은 아마 이번 정권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 투자 운용 보고서를 내는 달입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9월달 마지막 하루 이틀 정도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기관의 수급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 수급이 들어오고 10월달 딱 되는 순간에 다시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추석 끝나고 갑자기 급등한다고 쉽게 따라 들어가셔도 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전처럼 지금 악재가 해결 안 된 종목들은 웬만해서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주항공이라던가 티웨이항공이라던가 뭐 진에어 이런 애들은 연중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분을 26%나 가지고 있고, 얘네가 15,000원대부터 계속 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저가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만주만 던져도 주가가 그냥 2% 정도 쑥 빠져버립니다. 거기다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예림당은 출판 산업을 하지만 TUA홀딩스의 최대 주주고, 이번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TUA홀딩스의 지분을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15,000원을 찍고 지금은 7,000원대,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반등을 주지도 않고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지수는 반등한데. 근데 지금 지수는 반등한데 안 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건드리시면은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 겁니다. 그리고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어요. 만주 7천만 원만 던져도 이게 지금 주가가 2% 정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수급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 수급을 믿고 홀딩을 하거나 이 수급을 믿고 비중 베팅 같은 거를 때리시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림당 친구 TUA홀딩스도 오늘 또 연중 최저치를 갔는데, 이런 종목도 보면은 수급이 있긴 있는데 하루 들어오고 단타치고 더 팔고, 하루 들어오고 단타치고 더 팔고, 이렇게 밑에서 외인이 들어오는 수급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단타치고 훨씬 더 많이 팔고 튀고,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던가 주식 발행수가 적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급 들어왔다고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특히 메릴린치 얘네 들어오면은 하루 온종일 사면은 그 다음날 하루 온종일 팝니다. 이런 걸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LCC 항공을 직접 타보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태풍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습니다. 항공주 중에서는 반등도 나오고, 한진칼은 엄청 세게 나왔어요. 한진칼 엄청 세게 나왔는데, 일본 비중이 높은 제주항공, TUA홀딩스 그리고 진에어 뭐 이쪽은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석 영향이 있는데, 지금 일본의 오사카 공항이 내일 모레 21일부터서 운행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여행 동호회를 보면은 그냥 오사카 가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제주항공, TU항공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0%의 비중이 일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추석 끝나고 나면은 FOMC 회의가 있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9월에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11월에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금리 인상.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강달러 그리고 고유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주가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하면서 따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굳이 지금 이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면은 불에 타 뒤질 수가 있습니다.